안녕하십니까. 루킴 칼럼. 오늘은 지금 야권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가운데서 젊은이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준석이에 대해서 그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는지, 이준석이 정치, 이준석의 꿈꾸는 사회와 정치를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지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어떤 고립감, 또 사회적인 외로움, 쓸쓸함, 그리고 정치적인 고독감과 고립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 잠시 후에 이 스튜디오를 나가서 서울 강남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칼럼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의 도산 안창호 선생을 모신 도산공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와 함께 인생의 시간은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저는 강남 논현동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백신 1차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 다가오는 자유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죠. 여기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인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세 가지 고립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제가 명명한 3대 고립감인데요. 아까 도산공원에서 말씀드린 인생의 개인적인 고립감, 코로나 시대에서 갖게 되는 내면적인 쓸쓸함, 고독감, 그것이 코로나 시대의 고독감인 것 같고요. 또 여기 강남구청역 지하철에 와서 느끼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감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말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만 하는, 견딜 수 없는 인간적인 외로움, 모멸감, 그런 것들, 꺼리낌, 사람이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적인 고립감도 말할 수 없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립감은 정치적인 고립감입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사적인 존재이면서 실존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또한 우리 국민, 세계 인류를 매우 실속하고 고독하고 고립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말할 수 없이 어떤 쓸쓸한 고독감을 갖게 하죠. 조국 사태, 그 뻔뻔한 내로남불, 대통령의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내 집을 갖기 어려운 이 부동산, 이 부패의 문제, 검찰의 문제, 검찰이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 그리고 야당이 야당 구실을 못하는 것, 여당은 오로지 운동권 정치에 매몰되어서 국민보다는 지지세력만 보고 나가는 이 처참한 정치 환경이 또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쓰라진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격한 고독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야당에서 젊은 이준석의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그의 젊은 패기와 말솜씨는 좋지만 과연 안철수 같은 진정한 진실한 정치인이 묻히고 많은, 그리고 권모술수가 능한 정치인들이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에 더 한층 쓸쓸함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의 해소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인 고립감마저 사라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 사회에 언제 올 수 있을까요? 강남구청에서 학동역과 논현역 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꽤 되었지만
여름 날씨가 되어서 아직 날이 밝고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날은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 시민들이 느끼는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람의 내면의 삶도 팍팍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과 가족 사이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왠지 멀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간의 정과 관심과 이런 것들은 점점 멀어지고 개인적인 고립감과 아울러 독립심이 더 강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독립심만 가지고 이 어려운 난세와 경제난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도 직장인도 중소상인도 기업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느낌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 국민들 모두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 백신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 고립과 고독과 어떻게 보면 증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인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만연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빛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개혁과 혁신은 가장 느리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더 숨가쁘게 하고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4년간 지방에서 외국인 기업에 근무하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새로운 잡을 잡고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데요. 한 두세 달 동안 100여 군데 이상의 이력서를 냈는데 나이에 걸려서인지 능력의 부족인지 뭐 이른바 스펙의 부족인지 도무지 취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느낌을 더 몸으로 생활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아픈 현실일 것입니다. 어쨌든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사회적인 아픔, 정치적인 아픔을 우리 시대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극복과 함께 사회적인 난제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선거를 통해서 될 것이지만 선거 이전이라도 정치인들을 깨우고 국민이 더 각성해서 새로운 정치, 실용의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하나둘 쌓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아픔의 시대고 고립의 시대이고 고독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사회적인 연대감, 정치적인 관심이 시민들에게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강남구 7호선 학동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최근에 생긴 서브웨이 앞입니다. 오늘 늦은 점심을 이곳에서 먹었는데요. 최근에 이곳에 점심 저녁 시간에 와보면 젊은 직장인들, 젊은 청년들로 점심 저녁 시간에 가득 찹니다. 물론 이 근처에 국밥집, 김밥집, 샌드위치집 많지만 이 근처에 작은 기업체 또 작은 사무실들이 많아서 그런지 점심 저녁 시간에 젊은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아주 줄을 쓸 정도입니다. 저도 가끔씩 와서 저는 혼자 다니니까 이것저것 국밥이나 이런 것보다 샌드위치를 가끔 먹습니다. 저 길 건너에는 맥도날드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정치 쪽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거의 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뚜껑은 6월 11일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추세로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제 뭐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보고 있네요. 하지만 물론 최종 마지막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준석에 대해서 젊은 세대, 젊은 정치, 야당의 혁신, 지금 내로남불과 불공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원하는 국민 시민들의 염원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헌정이나 찬사나 기대나 이것보다 젊은 세력으로 바꿔보자.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분명합니다. 이준석 개인이 어떤 정치를 할지, 얼마나 정치를 잘할지, 야권의 통합과 야권의 훌륭한 대선 주자를 정말 공정하게 잘 세울지는 50% 50%입니다. 그걸 믿는 측도 50%이고 의심하는 측도 50%입니다. 동시에 이준석이 꿈꾸는 정치, 이준석이 꿈꾸는 대한민국, 이준석이 꿈꾸는 한국 사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지지도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불신, 그에 대한 의심,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가 어떤 정치를 만들어 나갈지, 그가 대한민국을 일부분이라도 정치에, 사회에, 이 나라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바라기는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해온 것을 볼 때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부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 한국 정치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어떤 개인이나 정치나 정당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손에 있습니다. 민심의 태풍, 그 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느려 보여도, 약해 보여도 최종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고치고 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민심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함께 갈 것은 결국은 민심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소리 없는 큰 힘일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고독감과 고립감 속에서 녹두리 같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